안녕하세요, 연코치입니다. 오늘은 연애만 했다 하면 항상 똥차만 만나는 똥차 컬렉터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그 상대에게 가장 끌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쁘고 잘생긴 외적인 모습? 혹은 나와 다른 쾌활한 성격? 아님 반대로 차분한 성격이라서 내 모든 모습을 이해해줄 것 같아서 이런 이유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불행한 연애를 자주 해왔다면 아마도 그건 여러분이 상대와 잘 맞고 호감이 생겨서 만난 게 아니라 상대가 나의 결핍을 채워줘서 혹은 엄마 아빠의 모습과 비슷해서 만났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어린 시절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욕구들을 갖게 되는데요. 만약 어린 시절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폭력을 일삼았던 경우,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내면에 결핍이 조금씩 있어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야 하는데 정반대의 모습, 특히 아버지가 가족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외도로 인해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 갖고 있던 화목한 가정에 대한 기대는 좌절되고 욕구 또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 이 아이는 크면서 내면의 결핍이 채워지기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바라게 되는데요. 그 시절의 아픔과 불안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고 그 당시 좌절되었던 욕구를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채우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외적인 부분도, 성격적인 부분도,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갖춘 이성에게 끌리게 되는 거죠. 외적으로 듬직하고 다정하며 폭력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순한 성격,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랑꾼에 안정적이고 능력 있는 남자에게 끌리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면을 갖고 있어야만 끌리는 건 아니고 하나라도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끌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린 시절 아픔 그대로 부모님에게 받은 것처럼 그러한 사람에게 끌리는 분들도요. 마치 도박이나 외도를 했던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에게 끌리는 거죠. 그 상대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비슷하고 상대에게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편안함을 일종의 호감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러한 상대에게 끌리는 이유는 과거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을 이번에는 해결하고 싶어서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내 의지로 부모님과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었지만 이번에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 그때와 다른 결과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과거의 결핍을 채우고 싶은 거죠.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던 결핍이 채워지는 과정이나 기대가 생길 때 우리는 이걸 상대를 향한 강한 호감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예쁜 사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내면의 결핍이 심할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이 채워지는 데에만 집중하느라 정말 본인과 잘 맞는 상대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등치가 크고 남자다운 사람을 만났지만 무심한 성격이라 만나면서 상처받는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세심하고 연락이 잘 되는 사랑꾼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결핍으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 되는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과 연애를 해도 어린 시절과 다른 결과를 만든다기보다는 그때와 비슷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불행한 연애를 하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만 끌리고 그런 사람들과 연애를 반복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마음에서 감정이 요동친다고 해서 상대를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호감이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결핍이 또 다른 결핍을 부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좋은 상대를 만나고 싶다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과거에 만났던 그 사람에게 끌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셔야 해요. 두 번째, 상대와 연애를 하면서 정말로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그동안의 연애를 통해 여러분에게 정말 잘 맞는 상대는 누구였는지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대와의 연애에서 흔들렸던 이유가 내가 어릴 적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기 때문이고 그 상대와의 연애가 불편하고 불안했다면 이건 상대에게 마음이 있어서 연애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상대가 나의 결핍을 채워주고 있어서 마음이 크게 흔들려서 연애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동안의 연애와 같은 결말을 가져가면 안 되겠죠. 본인이 연애하기 전에 채우지 못했던 결핍을 인지하고 연애를 하면서 더 행복해져야지 불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채워지지 않은 나의 결핍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바랬지만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결핍이 당신의 연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시절의 결핍은 사실 본인 스스로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만나는 인연에게서부터 채울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위해 이런 결핍을 채워주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나의 이상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결핍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와 맞고 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의 연애에서 너무 힘들고 불편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괜찮다고 이성적으로 평가를 했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상형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적고 내가 좋게 판단한 모습을 많이 가진 사람일 거예요. 앞에 세 가지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기존에 반복된 불행한 연애는 끝내고 행복한 연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복해서 불행한 연애를 하고 있다면 이 영상만으로는 어렵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1대1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결핍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